부모님 곁을 떠나 오늘은 생태치 베리 수의대학 기숙사에 처음 입소하는 날. 낯설긴 해도 아빠도 엄마도 그곳을 다녔고 한 학년 위인 언니도 다니고 있으니 누구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로 가던 중 들린 휴게소 식당. 이유 없이 퉁명스러운 점원. 뱉어내고 골라내고 먹었는지 재차 확인한 엄만 감자 요리에 섞인 고기를 보고 점원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저스틴 가족은 철저한 채식주의자였던 것. 학교 앞으로 마중 나온다던 언니는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 없습니다. 룸메이트와의 첫 인사. 이런 남자 룸메이트라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난장판이 되는데요. 윽박 지르고 내던지고 정신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 몰이당한 그들이 짐승처럼 네 발로 강제에 향해진 곳. 신입생 신고식이랍니다. 자유분방하다 못해 지나쳐 보이는 클럽 분위기에 어리둥절하기만 한 저스틴. 목매단 양인형, 욕망에 노출된 순수함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신호일까요? 언니를 만나 이 상황에 잠시 벗어나 보는데 언닌 선배들의 말도 안 되는 군기 문화에 이미 푹 빠져 동조하고 있으니 달리 빠져나갈 길도 없어 보입니다. 오랜 전통이라며 아빠 엄마도 모두 겪었던 일이라는 걸 설명하며 말이죠. 난장판된 방에서 잠을 청하고 신고식은 다음날까지 혹독하게 치러집니다. 복종과 단체의식을 강요하며 억압된 분위기 속 동물의 붉은 피를 뒤집어 쓴 신입생들. 이번엔 토끼의 생 콩팥을 먹어야 한다는 억지까지. 채식주의자라고 항의해보지만 통할 리 없고 언니가 있음을 밝히는데 언니가 더합니다. 언니 알렉시아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며 직접 입에 넣는 시범까지. 처음 입에 든 생고기는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가려움을 참을 수 없었던 저스틴. 피부 이상 반응에 의무실을 찾아 연고 처방을 받습니다. 동급생 복장들이 요상하고 드레스 코드가 클럽 복장이었다며 시비 거는 선배. 알렉시아의 옷장에서 옷을 빌린 저스틴은 신어본 적 없는 어색한 구두에 불안불안한 걸음걸이. 던져진 매트리스와 이불을 챙깁니다. 낯설고 매물찬 세상, 이런 보호장구라도 챙겨야겠죠. 심각한 문제는 더 있었는데요. 점심시간 당연히 지나쳤을 육식 코너. 어색함이 감돌고 양념된 고기를 주머니 속에 넣은 저스틴. 친구가 대신 계산하겠다는데도 기어이 주머니에서 꺼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유 없이 계속되는 허기짐과 배고픔. 친구와 햄버거에 도전. 망설이는가 싶더니 맛을 본 저스틴은 시비 거는 아저씨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먹는 걸. 생고기 냄새에 취한 듯 음미하게 되는 이상행동. 나날이 고기에 대한 열망이 커져만 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저스틴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물어뜯는 이상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언니의 욕실에서 발견된 같은 처방 연고. 가위를 든 언니 실수로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손가락을 잘 보관해야 하는데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에 스스로 당황하며 내면의 욕망과 이성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승리하면서 끔찍한 본능을 드러내죠. 저스틴은 억지로 토해보지만 이미 상황 종료. 부모님껜 사라진 손가락은 개가 먹었다고 말한 알렉시아. 아빠는 피맛을 본 동물은 위험하다며 키우던 개를 안락사시킵니다. 알렉시아는 저스틴을 데리고 도로에 있습니다. 차를 향해 뛰어드는데 안도감도 잠시. 언니를 피하려다 사고당한 사람에게 다가서서는 식욕을 채웁니다. 마치 새끼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어미처럼 보고 배우라는 알렉시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차로에 뛰어들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훅 하고 들어와 버린 이 끔찍한 상황. 해부학 시간, 이제 일말의 망설임도 없고 룸메이트 안드리안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저스틴은 사냥의 본능을 겨우 참아내고 있는 듯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해서 못 입던 언니의 파티 의상을 입고서 거울 앞에 서서는 진한 화장을 하고 달라져가는 자신을 인정도 해보지만 누군가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것 같은 요동치는 내면의 욕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언니의 손가락 사건 이후 본능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었으니까요. 참다 방을 나온 저스틴은 지나치다 선배들에게 파란 페인트 세례를 맞고 노란색 페인트 세례를 맞은 같은 신입생과 초록이 될 때까지 나오지 말라며 강제 밀어넣죠. 참고 있던 인육에 대한 욕망, 상대의 입술을 깨물고 맙니다. 페인트를 지워내는데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입안에 남겨진 살점을 먹자 페인트가 이내 씻기며 그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클럽 복장을 하고 병원 파티에 나선 저스틴. 술과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저스틴을 데려간 알렉시아는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는 동생의 모습을 공개하고 지난 밤을 기억 못하던 저스틴은 동급생이 왜 자신을 슬금슬금 피하는지 안드리안을 통해 알게 되죠. 왜 가만히 있었냐고, 찍고만 있었냐고, 언니를 가만두지 않을 기세입니다. 구경하듯 촬영하는 사람들. 차원이 다른 싸움에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을 보며 둘은 동질감을 느끼고 짐승 같은 싸움에 놀란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어깨 동무를 하고는 자리를 뜹니다. 본능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던 알렉시아는 문을 잠궈달라 하는데 저스틴은 망설이지만 잠그지 않고 돌아가죠. 눈을 뜨니 옆에 누워있는 안드리안. 싸늘한 느낌. 왜 때려서라도 말리지 않았냐고 원망해 보는데 등 뒤 공격의 흔적이 있고 돌아가 보니 언니가 있습니다. 참지 못했던 알렉시아. 본능에 따라 행동했지만 남아있는 이성의 존재로 희열이나 만족, 그 무엇도 아닌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입니다. 언니를 지키며 언젠가는 자신도 언니처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본능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알렉시아는 대가를 받죠. 집에 온 저스틴은 채식을 강요당하고 있고 아빠는 이제껏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실 엄마도 같은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넌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힘겹게 답을 찾고 있는 그녀에게 과연 우린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삶이 좋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날 것 그대로의 세상에서 어느 날 깨닫게 된 낯선 본성까지 더해져 지독한 성장통을 겪게 된 저스틴. 저스틴의 과감한 자아 찾기에 관한 이야기를 충격적인 관점으로 그려낸 프랑스 영화 로우입니다. 유령이나 살인자에 의한 외부적인 공포가 아닌 내면에서 생성된 두려움, 만나본 적 없는 욕망이 주인공의 순수성을 잃게 만든 후 윤리의 선을 넘어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하기에 여타 공포영화와는 다른 공포심으로 한동안 정신을 흔드는 충격을 감당해야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고기가 입에 닿기만 해도 기겁했던 소녀에게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고기를 먹게 된 후 생긴 인육에 대한 욕망은 생사를 좌우할 만큼 그녀를 올가맵니다. 이는 다른 존재의 살을 물어뜯어야 내가 살 수 있는 상황. 나는 다르다며 안간힘 쓰며 버티다가 스스로 탈진해 나가 떨어지기에 십상인 현 사회가 겪는 비극에 대한 참혹한 은유였고,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하여 다시 돌아보게 했죠. 알렉시아의 잘려나간 손가락, 저스틴의 푹 파인 볼, 살이 뜯긴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상처는 사회적 모순 속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과정에 남긴 상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끊임없이 질문하며 이성의 차이라고 답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해답에 더해 줄리아 디코나우 감독은 윤리적 딜레마란 답을 보태며 충격과 공포의 이미지로 내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 로.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욕망을 해소하고 실현하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욕망의 상태에 둠으로써 우리의 삶을 욕망에 중독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숙제를 안겨준 영화였습니다. 느긋한 순간마저도 심어놓는 불안감과 섬뜩한 충격을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보시길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